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299페이지 가보시면 299페이지요. 보험의 목적물이 있어요. 보험의 목적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방금 잠깐 말했듯이 자, 우리 포도에서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포도 과실에 대해서, 포도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때? 우리 마늘 같은 경우에도 뭐에 대해서? 마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더라. 걔가 결론은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그죠? 보험의 목적물. 그리고 참다래에서는 참다래하고 참다래 나무하고 그다음 비가림 시설이 보험의 목적물이죠. 자, 그럼 우리 온해시설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종류. 자, 하우스가 있다고 그랬죠? 하우스. 그죠? 하우스가. 자, 여기가 1000제곱미터의 하우스예요. 근데 여기다가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90%를 갖다가 딸기 재배용으로 쓰고 10%는 뭘로 쓴다? 자, 작업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다 해놨어. 이랬을 때 우리는 이 하우스를 갖다가 뭐라 표현한다고요?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당연히 어때요? 이제 우리는 얘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첫 번째, 하우스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딸기를 재배하려면 환기도 돼야 되죠. 난방도 돼야 되죠. 관수시설도 있어야 되죠. 또 거름을 주기 위해서 양액 재배시설도 있어야 돼. 그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우리가 설치한 시설이잖아요. 걔들을 우리는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이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 얘는 노지 작물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해. 이 세 개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다? 보험에 가입한다 해서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세분화 시켜볼게요. 방금 일단은 우리는 하우스를 뭐라 표현하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그래. 그죠? 시설물이잖아, 시설물. 근데 시설물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농업용 농업시설물에 방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내재형하우스. 걔들이 다 뭐가 된다? 농업용 시설물이 되더라. 자, 얘들을 갖다가 다시 그대로 세분화 시킬게요. 먼저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용도예요. 걔 이름이 뭐다? 단동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설 작물 재배용 뭐가 있다? 연동하우스도 역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설 작물 재배용 유리온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시설 작물 재배용 뭐가 있다? 내재형 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방금 그 안에 딸린 시설들, 환기시설, 난방시설,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대시설이라고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부대시설도 보험에 가입해요. 즉 화재로 인해서 급수시설이 타버렸다. 보상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부대시설의 종류는 방금처럼 난방시설, 그 다음에 관수시설, 무령 관수시설, 그죠? 그 다음에 보온시설, 그 다음에 거름을 주는 시설, 시비하는 시설, 그래서 걔를 우리는 양액 재배시설, 뭐 환기시설, 급수시설, 얘들 다. 얘들을 우리는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냉장고, 그 다음에 선별기, 이런 직기 비품류 있죠? 걔네들은 우리가 부대시설에 포함하지 않아요. 걔는 동산류, 냉장고나 선별기는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물, 우리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설 내에서 재배한다고 그래서 걔들은 이름이 시설 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설 작물의 종류는 네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딸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 딸기, 수박, 참외, 얘네들은 우리가 과일 종류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체류라고 그래요. 과체류. 즉 딸기부터 시작을 해서 수박 등. 그 다음 두 번째,
자, 상추, 배추, 시금치. 애들은 우리가 잎을 먹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갖다가 역경채류. 배추, 상추, 시금치 등. 즉, 잎을 먹는 애들. 자, 그다음 뿌리. 자, 뿌리를 먹는 거. 무 있죠, 무. 그래서 뿌리 근자. 근체류는 우리가 무. 마지막이 꽃이 있습니다. 자, 꽃도 우리가 봄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꽃을 갖다가 우리는 화해류. 근데 모든 꽃을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4가지밖에 봄 가입하지 않아요. 4가지. 그 4가지가 백합, 카네이션, 그 다음에 국화, 장미. 모든 꽃을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4가지만 지금 현재는 봄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백합, 카네이션, 국화, 장미.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 작물만 지금 현재 봄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작물은 봄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설 작물의 종류는 크게 과채류, 역경채류, 근채류, 화해류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봄에 가입하는 거예요. 일단 봄의 목적물부터 알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봄에 가입하는 대상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일단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 작물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농업용 시설물은 다시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내재형하우스. 근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뭐라고 붙는다고요? 시설작물 재배용이라는 용어가 붙더라. 예. 보험의 목적물이 되려면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가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재 299페이지 가보시면 보험의 목적물 나왔어요.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종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의 종류. 시설작물 재배용 유리온실 있고요. 시설작물 재배용 내재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선별장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거. 자, 30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가보시면 부대시설. 자, 시설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로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별기 냉장고는 부대시설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설 작물 가봅니다. 과채류, 역경채류, 근채류, 화해류. 그래서 얘들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온해시설은 방금 첫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종합위험 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종합위험이에요. 즉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하더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상하는 손해는 종합위험 방식이더라.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 근데 화재는 특약이에요. 화재는 특약. 자,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보상하는 손해 보시면 종합위험 보장이라고 그랬죠. 보통약관, 즉 주계약이죠. 보통약관에서는 자연재해하고 저수해를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타재는 특약이에요. 즉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는 특약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주계약하고 이렇게 특약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연재해 저수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장. 특약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30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즉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인데 얘가 일단은 보통약관하고 특약으로 지금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통약관에서는 방금처럼 자연재해, 저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주더라.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는 특약이라 해서 거기 보시면 이 용어가 특약에 있어 화재 위험 특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약이 하나 더 있죠. 특약이. 자, 우리 집 하우스에 불이 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옆에 BC 하우스가 있었는데 불이 어때요? 같이 엉궈서 옆에 남의 집 하우스까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럼 남의 집이 피해를 받잖아요. 우리 집으로 인해서. 그럼 남의 집 하우스 보상해줘야 되죠. 피해 보상. 자, 남의 집에 피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또 특약을 하나 걸 수가 있어. 그 특약 이름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도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잖아요. 즉 대물, 남의 차를 갖다가 내가 어때요? 남의 차에 피해를 준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를 내므로 인해서. 그럼 그때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물을 선정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 화재로 인해서 남의 하우스에, 남의 집에 영향을 준 거죠.
그때 피해 보상해주기 위해서, 즉 대물, 뭘로 인해서? 화재로.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둘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면은 그 금액 이내에서, 법률적인 금액 이내에서 줘도 되겠지만, 이쪽 상대방에서 서로 피해 금액 갖고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소송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이 특약에서 나가요. 그래서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자연재해 저수해.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봐보시면 이게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뭘 재배를 하고 있냐면 시금치를 재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했는데 7월 달에 뭐가 왔느냐? 태풍이 온 거예요. 자, 태풍이 오면은 우리가 동반되는 피해는 뭐가 오냐면 바람하고 비가 오잖아요. 그죠? 즉 바람도 큰 강풍이 오고 비도 호우로 같이 오잖아요. 했을 때 당연히 어때? 여기에 이제 피해를 영향을 주겠죠. 자, 이렇게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첫 번째, 이 하우스의 구조체 파손을 시키죠. 그리고 뭐예요? 피복제도 파손을 시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피해가 뭐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 피해가 이 구조체가 파손이 되면서 당연히 이 하우스에 내 물이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있는 뭘 피해를 줄 겁니까? 작물로 피해를 주겠잖아요. 이 하우스가 무너지면서 안에 들어있는 작물이 다 물에 침수되거나 또는 하우스 구조물로 인해서 이 시금치가 다 무너지겠잖아요. 당연히 어때요? 시설. 즉 시금치에도 작물도 피해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뭘로 인해서 방금 우리 태풍은 자연재해죠. 그리고 뭐 멧돼지가 와서 이 하우스를 무너뜨렸다. 무너뜨리면서 또 어때? 역시 이 안에 있는 시금치를 다 파손을 시켰다.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피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교재에 봐보시면 누구하고 함께? 구조체하고 함께 뭐가 피해가 벌어버린 거예요? 작물도 함께 피해를 봐버려. 뭘로 인해서? 자연재해 저수해로 인해서. 즉 누구하고 누구예요? 구조체하고 당연히 누구하고? 작물하고 얘는 동시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보상을 해준다.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태풍이 왔는데 이 뭐예요? 이 하우스가 굉장히 구조가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구조체는 파손, 그러니까 구조체와 피복제는 지금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 농업용 시설물은 피해를 안 봤어요. 근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비가 엄청 와가지고 어때요? 이 하우스 안으로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어때요? 물이 들어가지고 시금치가 다 물에 침수되어 버렸어. 그럼 얘는 어때요? 시금치, 작물은 당연히 어때요?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겠죠. 자, 이런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이 구조체, 즉 농업용 시설물은 피해를 안 봤어. 근데 이 시금치가 몇 % 이상 피해를 봐버렸냐면 70% 이상 피해를 봐버렸어. 그럼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케이스는 즉 구조체는 피해를 안 봤어. 그런데 뭐만요? 작물만 피해를 봤다고요. 근데 이때 작물은 몇 % 이상? 70% 이상 피해를 봤다는 것은 우리가 작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피해 보상을 해준다. 뭘로 인해서? 자연재해와 저수해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상특보가 발생된 거예요. 세 번째, 기상특보. 기상특보라는 것은 역시 뭡니까? 뭐 태풍주의보라든가 태풍경보라든가 호우주의보라든가 호우경보. 어쨌든 간에 기상특보가 발령했어요. 그럼 똑같이 어때요? 방금처럼 우리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작물에 피해를 주겠죠. 이때도 어떻게 한다? 보상해준다. 뭘로 인해서? 자연재해 저수해로 인해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구조체도 피해를 보고 작물도 피해를 봤다. 당연히 보상. 두 번째, 구조체는 피해를 안 받지만 작물이 70% 이상 피해를 봤다. 호우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준다. 세 번째, 기상특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보상을 해준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화재.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다 보시면 300페이지예요. 보통약관에서 자, 농업용 시설물 일단 부대시설은 종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는 무조건 보상을 해줘요. 종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밑에 시설 작물
시설 작물에 대해서 한번 봐봅니다. 시설 작물 피해 보상. 자,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같이 자연재해와 저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준다 그랬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번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즉 구조체, 방금처럼 구조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건 뭐예요? 구조체가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을 됐다 이 말이에요. 태풍. 그랬을 경우에 뭐가 피해를 본 거예요? 작물이 피해가 봤다 그 말이에요. 즉 구조체, 하우스가 태풍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시금치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보상해 준다 그 말. 그다음 두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방금처럼 여기 두 번째, 구조체에는 지금 현재 피해를 안 봤다고요. 그런데 거기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안에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하우스는 파손이 안 되어 있지만 호우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시금치가 70% 이상 침수되어서 작물 재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보상해 준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제로. 다시 말해서 자, 이 기상특보, 지금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로 인해서 누가? 시금치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상해 준다. 뭘로 인해서? 자연재해, 저수해로 인해서.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화재 위험 특약은 특약으로 있고요. 화재로 인했을 때 뭐든 자연재 아니 우리 어쨌든 간에 뭐요? 농업용 시설물이든 부대시설이든 작물이든 화재로 인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또 특약 이름 하나 있다겠죠.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피보험자가 보험주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망그러뜨려 우리 네이버나 들어가가지고 망그러뜨려의 표준어 이렇게 쳐보면은 망가뜨려가 표준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망가뜨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이 애써서 막 망그러뜨려로 쓰면 틀리다. 망가뜨려로 써야 맞다. 막 이런 것은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하지 마셔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망가뜨려를 요상하게 썼구나. 이 정도. 그래서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 이름이 뭐다?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법률상 책임이 따랐을 때. 그래서 뭐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화재가 났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화재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문제를 주었다. 그랬을 때 법률상 책임이 따랐을 때 어떻게 한다? 배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 이름이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상하는 손해. 얘는 종합위험 보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저수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화재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별도 특약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391페이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더라. 이렇게 분류.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오시냐면 자, 302페이지 가보시면 보험기간. 자, 얘는 기본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동식 하우스는 1년 미만이라 전시기간이 나 이번에 시금치가 작물 재배기간이 딱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나 보험기간을 한 4개월만 가입하고 싶은데 오케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1년인데 어떤 필요 요건에 의해서 4개월만 어떻게 한다? 가입을 시켜주겠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단기 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보험기간 가보시면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기간이 1년 미만인 이동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최소 기간이 있어요. 최소 기간이 4개월이더라.
이렇게 정리. 자, 잠깐 쉬었다 보험 가입 금액 할게요.